예, 주식시장은 Y. 예, 이번 주에는 환율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앞전에는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기준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금리 부분이 아무래도 환율하고 연동이 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환율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의 주관을 완벽하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화면 놓고 보면서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엔화 인덱스예요. 그래서 엔화 부분이 워낙 급격하게 약세를 띠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 국내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엔화 부분이 왜 약세를 띠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 엔화의 약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달러화 인덱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러화 인덱스 부분은 금리 부분에 대한 인상,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달러화 인덱스로 표출이 됐습니다. 역시 화면을 놓고 보시게 되면요. 달러화 인덱스 부분에 가파른 상승 부분이 나와 있죠. 근데 문제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 심리가 더더욱 강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달러화 인덱스의 강세 부분이 공포심을 유발할 만큼의 문제가 되는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달러화 부분의 구조적인 강세 부분에 대한 구조적 강세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악재 요인이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글로벌 경기에 침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부분에 대한 상승 부분, 지속될까 부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 그리고 미국 금리의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상승이 지속된다라는 쪽은 미국 금리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러와 인덱스는 강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의 강달러 기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정책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정사실화돼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지금의 달러화는 오버슈팅이 돼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버슈팅이 돼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오버슈팅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도 강세를 띠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원엔 환율의 부분,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원엔 환율의 부분의 부담 요인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악재라고 본다면 악재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차분하게 지표들을 놓고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지표입니다. 신흥국 시장의 MSCI 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을 논의했던 기간과 그리고 시행했던 기간으로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부분입니다. MSCI 주가 지수 부분에 있어서 거의 맨 왼쪽 부분에 있는데요. 거의 등락폭이 없죠. 1% 미만 단위에서의 등락폭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들 조금 빨리 넘겨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자본 유출입 비교를 놓고 봤을 때 심각하게 자본이 나갔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달러화의 강세 때문에 미국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몇 %씩 인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은 지금부터 논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놓고 보시게 되면요. CDS 프리미엄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 정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국가 부도에 대한 위험 요인을 체크해 놓은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었을 때가 2008년도가 되겠죠. 리먼 브러더스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당시에 프리미엄이 대략 700bp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60bp 선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유가라든가 환율, 금리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아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 보유 비율입니다. 주식수 비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 놓고 보시게 되면은 보유 비율,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율의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놓고 보실 때에도 현재 기준에서는 특이한 동향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범위가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이면적인 면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예전 데이터를 놓고 볼 때 충격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좀 감춰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다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요. 사실 지금의 위치가 어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앞전에 뭐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1차 유로존 위기, 2차 유로존 위기, 뭐 3차 유로존 위기까지 있었지만은 이러한 추세 부분이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환율 변동폭이 확대됐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특히 어떤 부분이 되겠죠? 수출입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놓고 보실 부분이요. 아무래도 우리가 대중국 수출도 많기 때문에 대중국 쪽의 흐름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위안화와 달러의 흐름입니다. 지금 놓고 보시게 되면 위안화의 약세 부분이 살짝 표출되고 있는데요. 거의 전체 추세에서는 전혀 우려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놓고 보시게 되면요. 원과 위안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 살짝 문제가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횡보 추세 라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놓고 보겠습니다. 원엔 환율입니다. 지금 엔화의 약세 때문에 국내 수출업체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앞전을 놓고 보시면요, 저 왼쪽 편에 바닥이 놓여진 부분이 2007년이라는 거예요. 2007년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사실상 여유가 일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무슨 환율에 대한 환율 전쟁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러한 부분은 우려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나라가 수출이 GDP의 대략 60% 이상이 수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제 대금이 무엇으로 결제가 되죠? 당연히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수까지는 비교를 안 해드렸어요. 다만 원달러 환율, 지금에 대해서 뭐 다음 주에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아니면 동결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일단 잘 놓고 보세요. 현재 기준의 엔화 약세 부분, 또 혹은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 부분. 그럼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00년대 중반 때 수출이 또 호조에 있을 때, 그럴 때 대비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1,100원대에 놓여지면서 수출주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범위, 그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굉장히 지금은 심각한 문제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요, 환율 부분에 대한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십시오. 왜?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그리고 거의 뭐 기축통화에 가까운 엔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그리고 기축통화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간중간 듣는 얘기가 뭐가 있죠?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통상 압력을 넣게 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가끔씩 언급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메이저급에서의 환율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축통화인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멈춰 있고 오히려 금리 인상과 함께 인덱스를 강화시키겠다. 달러 인덱스를 계속 용인하겠다. 강세로 용인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서 유로존 쪽의 양적 완화에 맞춰 나가는 그러한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놓고 보여드렸던 이러한 지표를 참조를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여러분들의 주관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마지막 결론은요, 바로 이겁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부담 요인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엔화 하락에 대해서 우려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엔화 하락의 수혜주도 놓고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글씨가 좀 작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녹화방송 보시면서 차분하게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러한 국면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포착하실 종목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윤정두의 Y 시간에 오늘은 환율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뭐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든 무서운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가 부분도 공포스러웠지만 결국 윤정두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렸고요. 그에 따른 수혜주들,
항공주들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부분, 금리 부분도 여러분들이 우려하지 마시고 그 안에 놓여진 수혜주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